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죄 판결,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 그리고 국민의힘 법조인 출신 의원들은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판결이 있느냐? 법조 생활 20년 동안 이런 판결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런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날이 밝자마자 국민의힘 판사 출신, 검사 출신 의원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 중에는 이 김기현, 권성동 의원 같은 중진도 있었고, 이 장동혁, 주진우 같은 이 초재선 그룹도 있었습니다. 이 중 판사 출신인 김기현 그리고 장동혁 의원은 조목조목 왜 이재명의 이 위증교사 1심 판결이 2심에서는 뒤집힐 것인지를 설명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자, 지금의 분위기, 어쩌면 이재명 대표 어제 1심 무죄 판결에 희망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법조계 그리고 언론계 그리고 법조인 출신 의원들,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의 이 판결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그렇게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단순히 이재명 지지자들이 무죄다 무죄다 이렇게 맹목적으로 떠드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이유가 다 있습니다. 2심에서 뒤집힌다면 어쩌면 민주당은 이재명의 1심 위증교사 무죄 판결로 잠시 동안 이 희망 고문을 하게 되겠지만 민주당에게는 더 큰 피해가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자, 국민의힘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방금 전 일제히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들 역시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판사를 노골적으로 민주당처럼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판단이 문제가 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먼저 판사 출신인 김기현 의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거짓말은 했는데 허위 사실 공표는 아니다. 핵의 망측한 궤변 판결을 연상시킨다. 마치 권순일 시즌2를 보는 느낌이라고 적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똑같은 사안에 대해 어떤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되었다고 판시하고 어떤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하는데 원님 재판도 이렇게 오락가락하며 고무줄처럼 휘청거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위증을 한 김진성 씨는 허위의 진술을 했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김진성 씨가 이 대표의 부탁을 받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전과자가 되기로 작심하고 이 대표를 위해 위증을 하기로 독자적 결단을 했다는 판결을 믿으라는 말인가? 나를 세웠습니다. 자, 지금 김기현 의원의 이 말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역시 부장판사이자 형사단독 재판장 출신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역시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 판결을 읽으면 그 결론이 납득되어야 한다. 어제 짧은 보도자료만 보는데도 1시간 넘게 걸렸고 1시간 넘게 봤는데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 결론은 김진성 씨는 위증할 어떤 이유나 동기도 없지 않나. 이 대표가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했고 재판부도 그걸 인정했고 그래서 김진성 씨는 위증했고 위증했다고 인정했고 유죄 판결이 났는데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한 사람은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죄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위증을 했는데 위증할 것을 얘기를 못했다. 법조인인 이 대표가 교사 행위가 있기는 했지만 이 위증교사는 아니다. 저는 그 판결 이유를 납득을 못하겠다. 유죄가 인정된다면 저는 징역형밖에 선택할 게 없다고 생각한다. 이게 무죄가 나오면 이제 모든 것이 결론이 달라져 버렸다. 유죄였다면 저는 중형이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자, 검사 출신 의원들도 들고 일어났습니다. 권성동 의원, 법리와 판례에 비춰볼 때 대단히 납득하기 어렵다. 작년 9월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적부심에서 영장 전담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했다. 1심 무죄 판결은 상급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위증교사의 고의가 없었다는 재판부의 판결은 법리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2심에 가서 유죄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역시 검사 출신인 주진우 의원도 김현정의 뉴스에 나와
구조 자체로 무죄가 나기 어려운 구조다. 유죄를 확신하고 있다. 징역 1년 정도 형량을 예상했었다. 이재명 대표가 변론조리서를 보내고 접촉하는 평소에 반칙으로 해석되는 행위들을 해 그 결과로서 위증이 나왔다면 당연히 직접적으로 위증해줘라는 말을 안 했어도 미필적 고의 내지 책임이 따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어제 주진우 의원은 이런 판결이 그대로 끝까지 가면 정말 돈 있고 빽 있고 권력 있는 피고인들 정말 사법방해 행위가 크게 대할 것이라는 경고를 하게 됐습니다. 검사 출신 박형수 의원은 뉴스파이팅 배승희 미디어에 나와 이렇게 무죄가 나오는 건 통상적으로는 굉장히 이례적인 판결이다. 위증한 사람은 처벌받는데 위증을 교사했다는 사람은 무죄라는 건 통상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자, 실제 올해 위증교사 판결 거의 대부분 유죄였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오늘 국민의힘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모처럼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2심에서 확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좀 더 힘을 모으기 바랍니다. 진성호의 융단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제 일주일 내내 재판을 받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제 5개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미 4개의 재판을 받고 있고 선거법 재판은 1심에서 이미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는 5개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오늘 해도 너무한다는 조승래 수석 대변인의 논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은 일주일 내내 재판을 받을 것이다. 심지어 그 늘 하던 말이 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가택연금을 받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이제 법정연금을 받게 됐다. 그러니까 법정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조성래 원내 수석 대변인의 말과 함께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검찰과 법원이 이재명 대표를 일도 못하게 이 법원에 가두어 놓고 있다. 그러면서 이 사법부가 지금 이 야당 대표를 완전히 법정에 연금시킨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정연금 상태, 일주일 내내 재판정에 묶여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5개 재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2개가 더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2개는 기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는 쪼개기 후원금 의혹이고 또 하나는 정자동 호텔 문제입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또 한 번 더 이재명 대표를 고발할 방침이 있어서 앞으로 재판이 몇 개로 더 늘어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이재명 대표는 정말 헌정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놀라운 백화점 범죄 혐의자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 중 몇 개만 유죄가 돼도 법정형을 합하면 20년형, 30년형, 무기징역 수준의, 그러니까 지금 이 구치소에 들어가면 평생 나올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그런 관측까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장동, 백현동 이거는 뇌물 액수가 수백억 이 의혹이고 배임 액수가 수천억 의혹입니다. 이거 하나만 유죄가 판단이 나도 징역 10년형 이상은 나올 텐데 이것 말고 대북 송금 의혹 역시 제3자 뇌물죄인데 이것도 단위가 엄청납니다. 이건 역시 징역 10년형까지도 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들 다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 대표 변호사고 법적으로 지금 재판을 지연시키고 이리저리 빠져나가려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구속되면 그 다음부터는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이미 선거법 1심 판결에 징역형이 선고되자
완전히 기세가 빠지는 모양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용을 써도 이재명을 빼내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는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 7개 재판을 받게 될까요? 나머지 2개는 어떤 내용일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융단 폭격합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기소돼 5개의 재판을 모두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더 남았습니다. 지금 검찰이 2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이거 모두 기소할 가능성이 높은 건입니다. 7개 재판을 동시에 받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먼저 성남지청 형사 3부입니다. 강성기 부장검사 수사팀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한 호텔과 관련한 성남시의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데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재명 대표가 사업비 2천억 원 규모로 추진된 이 호텔 개발 사업에 용도 변경 등의 특혜성 지원을 지속하면서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이 골자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호텔 건립을 추진한 시행사와 성남시청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총선 등을 이슈로 수사가 한때 답보 상태에 이르렀지만 올 상반기 검찰 이사 이후 새로 정비된 수사팀이 수사 기록을 새로 검토하면서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수원지검 형사 6부 서현욱 부장검사 수사팀은 또 이재명 대표의 쪼개기 후원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지난해 8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불법 대북 송금 혐의 재판에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전 부지사 부탁으로 이재명 캠프에 1억 5천만 원 정도를 쪼개기 후원했다고 증언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공범인 이화영은 올 6월 해당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범 이재명도 이건 뭐 거의 기소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 법인카드 이용 의혹으로 이미 재판을 5개 받게 된 이재명. 이제 이 7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되면 뭐 어떻게 됩니까? 일주일에 뭐 하루에 2탕 뜁니까? 자, 아무튼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김동연 부장판사가 심리 중인데 이건 역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법정 구속을 할지는 아주 논란입니다. 법정 구속을 하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다시 부의해야 한다. 아니다. 이미 체포동의안이 지난번 구속영장 신청 때 통과됐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 지금 2개의 이론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치 아파서 법정 구속까지는 에라 모르겠다. 안 시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재판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설사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다시 통과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법정 구속감이면 법정 구속시켜야 합니다. 아무튼 이재명 7개의 재판을 받게 된다면 정말 희대의 제1야당 대표가 등장하는 셈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검찰이 지금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를 전격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공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지금 명태균 씨 문제 창원지검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지금 명태균 씨 또 이 김영선 전 의원의 보좌진이었던 강혜경 씨, 아무튼 지금 언론들이 마구마구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도 의심스러울 만큼 일방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확실한 물증도 없이 카드라식으로 들었는데 말이야 누구한테 뭐 어떻게 하고, 아무튼 지금 명태균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주요 정치인 이름들은 거의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부터 뭐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뭐 안철수 의원, 아무튼 지금 주요 인사들의 이름은 거의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뭐가 나온 것은 있는 건지, 아무튼 이번 검찰의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통해서 좀 더 분명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점에서 이게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집권 여당의 당사 사무실을 검찰이 압수수색하고 있다. 가뜩이나 지금 이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한동훈 대표의 가족 뭐 글이냐 이것도 압수수색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금 국민의힘이 이런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점정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당사를 검찰이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그리 유쾌한 뉴스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기서 매듭을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마침 이 SBS 라디오에 출연을 했다가 여기에 대한 코멘트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이름이 나왔습니다. 지금 명태균 씨 논란은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홍준표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 다 명태균 씨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명태균 씨와 그 주변 사람들. 이번에 분명히 선을 그을 것은 긋고 가야 될 겁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명태균 씨를 융단 폭격합니다. 자,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방금 전 국민의힘 당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전격 착수했습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 이지영 차장검사 수사팀은 오늘 오전 9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냈습니다. 2022년 재보궐선거 지역구 공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급당황했습니다. 자, 국민의힘 당사에 와보니까 정작 조직국 등의 사무실, 이 공천 업무를 실무를 담당한 조직국 등의 사무실이 국민의힘 당사에는 없었던 겁니다. 어디 있느냐? 국회, 이 국회의원 회관 내에 별도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채 검찰과 수사관들은 국회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경내 출입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앞서 창원지검은 국민의힘에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창원 의창지역구의 공천심사 자료를 요청했지만 국민의힘 측은 대외비라 협조해주기 어렵다.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와야 한다고 답해 이날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이와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자료들이 다 나오지 않나. 이 보도 보니까 뭐 PC 포렌식도 하고 하나보다. 그러면 확보된 증거들을 보고 눈 감은 검사는 있기 어렵다. 왜냐하면 그 자료가 뭐 어디서 불태우거나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자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수사 단서가 있으면 저는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동부지검에서 근무했던 청와대, 문재인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던 그런 검사 출신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진우 의원은 더더군다나 이 공천 개입 의혹은 사실은 중간에 이준석 대표가 실질적으로 공천을 할 때 당대표였지 않나. 이준석 대표의 증언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 사건의 핵심 내용들이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원칙대로 제대로 다 확인하면 사실관계는 정확히 규명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준석 의원에 대한 수사 불가피성을 시사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뭐 명태균 관련 이 뭐 녹음 이런 데는 뭐 이준석, 김종인 이런 이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실제로 통화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검찰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지금 국민의힘 대표는 한동훈입니다. 한동훈 대표도 어쩌면 이 명태균 관련해서 좀 더 빨리 깔끔하게 정리되는 것을 원하고 있을 겁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국민의힘의 중요한 정치인들 이름이 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확실하게 걸릴 건 걸러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그 강철원 전 부시장이 이 명태균 시측과 만나서 대판 싸우고 그 뒤로 완전히 했다는데 지금 계속해서 마치 대단한 것처럼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과 뭐 친한 모 사업가가 돈을 줬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도 법적으로 문제는 깔끔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 명태균 씨에 관련한 이런 것들 일부는 사실일 수도 있고
일부는 과대 포장되고 또 명태균 씨가 했던 그것 중에서 범죄인이 아니냐 이 부분도 확실하게 가려야 합니다. 아무튼 지금 국민의힘의 두 가지 문제, 당원 게시판 논란과 명태균 씨 논란, 이거는 빨리 털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